콘테스트는 요즘 전 세계에서 난리 났죠. 1억 8,460만 시청수로 지금 넷플릭스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본 영화예요. 올해 초에 폭삭 소가수다도 42개국에서 탑 10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1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많았던 레전드 시리즈잖아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K 컨텐츠는 왜 갑자기 이렇게 해외에서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인기 많아진 걸까요? 미국 드라마보다 매력적인 점 뭘까요? 그리고 글로벌해진 만큼 과연 그 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같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스에서 온 캐디입니다. 한국에 산 지 벌써 11년 차인데 예전에 제가 나 코리아에 산다 하면 다들 혹시 North Korea? 이랬어요. 그때 북한이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만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아직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한식, K-pop, K-드라마 등 바로 떠오르죠. 한국 대중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같이 알아봐요. 2010년에 시크릿 가든이 방영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대부분 서양 사람들은 K-드라마 아직 아예 몰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오스트리아 드라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여동생의 동양계 친구가 대만 드라마랑 한국 드라마 추천해줬거든요. 자막도 대충 맞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같이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대만 드라마는 오버리액션이 넘쳐나고 한국 드라마는 감정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었어요. 빵 터지다가 갑자기 펑펑 눈물 흘리게 돼요.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진짜 중독성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추천했는데 친구들은 다 보기 싫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서양의 K-드라마 팬들은 좀 오타쿠였어요. 막 초록색 머리, 만화 스타일 옷차림, 가짜 꼬리 달고 다니는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조금 거부감 느꼈어요. 처음에 한국 드라마는 대중들의 관심받기 어려웠지만 입소문 타고 서서히 퍼진 거예요. 그리고 팬 커뮤니티들도 점점 커졌어요. 2021년에 드디어 오징어 게임이 터졌어요. 첫 한 달 안에 94개국에서 1위에 올랐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많았어요. 원래 여자들 위주로 보던 K-드라마 이제는 남자들도 같이 빠졌어요. 이 한국 드라마가 대체 뭐지? 나도 한번 볼까? 너무 궁금해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알게 됐고 한국 드라마가 서양에서 처음으로 좀 대중화가 됐어요. 올해 3월 폭삭 소가수다가 방영됐을 당시 그 전부터 K-드라마를 몇 번 시청해본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영어도 아닌 심지어 제주도 사투리로 연기하는 드라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나 많은 인기를 얻을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42개국에서 완전 대박났어요. 6월 말에 개봉된 K-pop 데몬 헌터스는 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을 소재로 해외에서 만든 첫 번째 애니메이션 영화였거든요. 지금 역대 넷플릭스 영화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본 영화예요. 작년까지 아이들이 다 겨울왕국에 가서 엘사만 하고 싶어 했는데 개대한 이후에는 갑자기 다 한국에 가서 라면 먹고 싶다고 하네요. 그럼 외국 사람들은 왜 K-드라마, K-애니메이션에 빠졌을까요? 서양에서 원래 미국 드라마가 가장 인기 많은데 미국 드라마랑 뭐가 다른 걸까요? 외국인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가져왔습니다. K-드라마는 한국 이야기인데 전 세계가 공감해요. 왜일까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형제 복지원 사건도 한국에서 발생했어요. 네, 1980년대 부산에서 오징어 게임의 모티브가 된 실트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 모르신다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 사건과 극 중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은 당연히 한국과 관련된 것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적 불평등, 힘의 불균형 등 큰 주제들은 요즘 전 세계에서 이슈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한국에서 일어나더라도 주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6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예요. 대부분 외국인들은 제주도의 전통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인 사랑, 가족, 성장, 이별 등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K-pop 데몬헌터스 개봉은 해외 K-pop 팬들한테 엄청난 선물이었겠죠? K-pop 아이돌에 대한 내용부터 최고의 노래들까지 다 한 번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적인 요소들을 판타지 스토리와 정체성, 우정, 꿈을 향한 열정 등의 주제와 잘 결합하여 K-pop을 잘 몰라도 이 영화를 즐겁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많은 K-드라마는 미국 드라마보다 사랑, 가족, 사회 변화 등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 특히 인도나 남미 같은 지역에서 인기 많대요. 외국이라는 단어 너무 쉽게 쓰면 이거 좀 까먹을 수 있지만 사실 모든 나라가 다 다르고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랑 사회와 문화가 더 비슷한 나라들 많아요. 이런 더 보수적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의 내용과 가치관 더 와닿는데요.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기욱 교수님 말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의 내용은 그냥 무난한 편이래요. 오히려 한국이 진짜 잘하는 게 스토리텔링이래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한국 드라마 작가의 90%가 여자라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여자 작가 이렇게 많은 나라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보통 여성 작가의 비율이 한 30-40% 정도 돼요. 한국에서만 작가의 주류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와 달리 연애, 인생, 갈등, 가치관 등을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내요. 팬들이 느끼는 큰 차이 몇 가지 있어요. K-드라마는 연애의 육체적인 면보다는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보여줌. 그냥 흔한 로맨스나 미스터리 얘기인데도 생각하게 만드는 영혼 있는 스토리로 풀어내는 게 진짜 좋음. 보다가 10분 만에 갑자기 뜬금없는 배드신 튀어나올 일 없다는 게 진심 너무 좋음. 출근길을 지하철에서 보기에는 K-드라마가 훨씬 안전하죠. 그 외에도 감정선이 섬세하고 공감 포인트 많아요. 물론 정말 잘 만든 미국 드라마도 많지만 요즘 어두운 스토리라인, 충격적인 장면, 필요 없는 배드신, 불편한 유머 등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드라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가 약간 피곤할 때도 있죠. 근데 한국 드라마는 달라요. 폭삭 소가수대 작가님도 역시 여자인데 자극적인 장면 많지 않고 인물들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읽던 소설처럼 스토리텔링 너무 재미있어서 푹 빠지는 거예요. 난 19살 남자인데 K-드라마 보면 그냥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임. 캐릭터랑 친구 먹고 어떤 애들 진짜 미워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파워죠. K-pop 데몬헌터스 감독 겸 작가님도 여자인데 좀 더 특이한 케이스예요. 한국에서 태어나 5살 때부터 캐나다에서 자란 교포인데 꼭 한국 문화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대요. 저는 사실 이 영화 처음에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클립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디테일을 이렇게 잘 살리는 애니메이션 처음 봤어요. 아니 한약의 포장지부터 아줌마들의 옷차림까지 너무 세세하게 잘 표현했어요. 진짜 귀엽고 재밌고 좋은 거예요. 모든 장면에서 감독님의 엄청난 연구랑 노력이 느껴져요. K-드라마의 또 다른 매력? 보통 16편밖에 없다는 점. 잠깐만 이거 장점인 거 맞아? 네, 이거 진짜 큰 장점이에요. 미국 드라마는 보통 회차나 시즌이 거의 무한이에요. 스토리가 산으로 가는 게 필수 코스예요. Grey's Anatomy라는 진짜 인기 많은 의료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까지 21시즌 448편 방영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더 만들고 있어요. 배우도 2명만 빼고 이미 다 나갔는데 이제 그만 만들 때 되지 않았나? 어쨌든 한국 드라마는 16부작으로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쫌쫌하게 이어져서 너무 좋아요. 물론 폭삭 소가수다 같은 진짜 대박인 드라마가 끝나면 항상 좀 슬프지만 끝나는 것보다 스토리가 계속 억지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슬픈 거예요.
배우들 다 도망갈 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끝나면 그냥 다음 드라마 보면 돼요. 또 하나의 강점 바로 비주얼이에요. 배우들의 외모 말해 뭐해. 의상, 인테리어, 음식, 풍경까지 모든 디테일이 예뻐서 보는 맛이 최고예요.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 보면 한국에 대해 정말 궁금해져요. 저 치킨 무슨 맛일까? 저기 서울 어디야? 나도 한국에 가면 저렇게 잘생긴 남자 만날 수 있을까? 드라마 보고 한국에 와보고 싶은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폭삭 속았수다 보다가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비행기표 그는 외국인들이 많대요. K-pop 때문 헌터스도 낙산공원, 명동거리, 서울 한방진흥센터 같은 실제 장소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 열심히 찾아다녀요. 그리고 캐대원에서 먹을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역시 한국은 음식에 진심인 나라예요. 캐릭터들은 계속 뭘 먹는데 음식이랑 간식들이 완전 디테일하게 나와요. 김밥, 호떡, 국밥, 어묵 등등. 그럼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 한국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들이 K 콘텐츠를 즐겨봐요. 물론 한국 드라마 안 보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2024년에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미국 콘텐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시청된 콘텐츠였어요.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무려 약 3조 2,500억 원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 돈으로 앞으로 많은 드라마 만들 거라서 정말 흥미롭고 기대되는 일이죠. 근데 말이죠.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넷플릭스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K-드라마의 오리지널 포맷도 변하고 있어요. 시즌제, 연장 제작, 미국식 시스템 도입 등등. 실제로 오징어 게임도 시즌 3까지 만들었는데 시즌 1은 참사받았지만 시즌 3는 고평, 스토리 업치야, 명작의 추락 이런 말들 정말 많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연 K-드라마의 고유한 매력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곧 한국 드라마도 400편 넘을까요? 물론 이거 아주 짧은 설명 뿐이고 이 주제는 이렇게 짧은 유튜브 영상에서 다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 궁금해요. 한국 드라마 좋아하세요? 미국 드라마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사실 편집하느라 너무 바빠서 요즘 드라마 아예 못 봐요. 어쨌든 이번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